여러분, 혹시 밤마다 잠들기 직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습관들이 있으신가요?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그 습관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오늘 말씀드릴 7가지 습관들은 많은 분들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들입니다. 이 습관들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한번 귀를 기울여 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취침 직전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목이 마르거나 갈증이 날 때 잠들기 직전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행동이 실제로는 우리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는 신장 기능이 젊을 때보다 떨어져 있어 소변을 농축하는 능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이 이를 바로 처리하지 못해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죠. 이런 야간뇨가 위험한 이유는 수면이 반복적으로 깨지면서 깊은 잠을 못 자게 되고, 그것은 면역력이 저하와 피로 누적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자주 일어나 화장실을 가다 보면 반수면 상태에서 야간의 균형 감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낙상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고령자가 낙상을 당하면 골절을 당하기 쉽고 스스로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낙상의 위험도가 높은 야간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물을 과다 섭취하면 가장 먼저 겪게 되는 문제는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밤중에 자주 화장실에 가느라 일어나야 한다면 과연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피로가 누적되어 역시나 피해야 하는 습관이죠. 특히 방광이 약한 분들의 경우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심장, 신장 기능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죠. 왜 문제일까요? 고령자는 심장과 신장이 약해진 경우가 많아 체내 수분을 적절히 조절하는 능력이 저하되고, 물을 많이 마시면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압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심장, 신장 부담이 위험한 이유도 있는데, 심장 기능이 약한 경우엔 심부전 위험 증가, 신장이 나쁜 경우 수분 배출이 잘 되지 않아 몸이 붓고 부종, 혈압 상승 가능성이 있고, 더 심각한 것은 야간 저혈압의 위험입니다.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취침 직전 대량의 수분 섭취는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는 보통 혈압이 낮아지는 밤에 신체가 자동으로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합니다. 그런데 물을 많이 마시면 혈관이 확장되어 혈압이 더 떨어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을 야간 저혈압이라 하는데, 심한 경우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해 뇌졸중 위험 증가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야간 저혈압이 뇌졸중과 연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이고,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지면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져 뇌 손상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은 간단합니다. 잠들기 12시간 전까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취침 직전에는 적당량만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불필요한 수면 방해와 건강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 혹시 계신가요? 아마도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공감할 이야기입니다. 제 주변을 보면 밤늦게까지 휴대폰에 빠져 있는 가족들과 지인들이 많습니다. SNS를 확인하고 유튜브 영상을 보고 뉴스를 읽으며 잠들기 직전까지 전자기기와 씨름하는 모습. 여러분도 나 지그신 광경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우리의 건강, 특히 수면의 질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합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블루라이트의 위험성입니다.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의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블루라이트는 스마트폰, 태블릿, TV, LED 조명 등에서 나오는 푸른빛으로 낮 동안에는 몸을 깨어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밤에 블루라이트를 보면 뇌가 지금이 낮이다 라고 착각하면서 수면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은 뇌 속 송과선 페니어 글랜드에서 분비되며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증가해야 해요. 멜라토닌은 밤에 분비되어 우리 몸에 이제 잘 시간이라고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인 거죠. 그런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TV의 블루라이트는 이 호르몬 분비를 억제시켜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렇게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 억제로 이어져 잘 시간이 아니다 라는 신호를 뇌가 받게 되는 것이죠. 고령자에게 더 위험한 이유는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 분비량이 자연적으로 감소하는데 그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나빠지기 쉽습니다. 여기에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을 더 감소시키면 불면증, 수면 장애가 심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2014년 하버드 미디어 스쿨의 한 연구에 따르면 블루라이트에 2시간만 노출돼도 멜라토닌 분비가 22% 감소하고 멜라토닌이 줄어들면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수면 시간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호르몬 분비 방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자기기를 보면 뇌는 각성 상태로 유지됩니다. 영상, 뉴스, 메시지, 게임 등 다양한 자극이 우리 뇌를 계속 깨어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 결과 깊은 수면에 진입하기 어려워지고 수면의 질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고령자에게 깊은 잠REM, 수면 방해는 곧 치매 위험 증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블루라이트는 REM, 수면 깊은 수면 비율을 줄이는데 이는 뇌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REM 수면이 부족하면 기억력 저하,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것은 치매의 현상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고령자에게는 원래 깊은 잠REM 수면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블루라이트가 추가로 REM 수면을 방해하면 치매 즉 알츠하이머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2021년 미국 워싱턴대 연구에 따르면 REM 수면 시간이 짧은 노인은 알츠하이머병 위험이 2배 증한다고 하며 블루라이트가 REM 수면을 줄이면 뇌에 노폐물이 쌓여 치매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눈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밤늦게 스크린을 들여다보면 눈의 피로가 누적되고 심한 경우 두통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눈의 깜박임 횟수가 줄어들어 건조증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시력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망막 손상으로 이어져 고령자에게 시력 저하 가속화를 가져옵니다. 블루라이트는 눈 속 망막 특히 황반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장기간 노출되면 황반 변성, 시력 저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 역시나 고령자에게 더 위험한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망막이 자연적으로 약해지고 황반 변성 위험이 증가하는 데다 블루라이트가 추가로 눈을 손상시키면 실명 위험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2018년 미국 톨레도 대학 연구에 따르면 블루라이트가 망막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 손상시켜 황반 변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노인 실명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추천은 간단합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부터는 전자기기 사용을 아예 없애는 것입니다. 대신 책 읽기, 잔잔한 음악 듣기, 명상하기 같은 편안한 활동으로 대체해보세요. 혹시 내 일과 때문에 꼭 봐야 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최소한 블루라이트 차단 모드나 아이 보호 모드를 활용해보세요. 요즘은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이런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취침 1시간 전부터는 방의 조명을 따뜻하고 부드러운 색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차분하고 따뜻한 조명은 우리 몸에 이제 쉴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줍니다. 실제 조명색 하나만으로도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잠들기 전 전자기기와의 이별은 비록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러분의 수면의 질을 높이고 고령자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카페인의 위험한 면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카페인은 마치 생명수와도 같은 존재라고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커피 한 잔, 오후에 여유로운 차 한 잔, 그리고 초콜릿까지. 하지만 이 익숙한 음료들이 우리의 수면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카페인의 정체를 먼저 알아볼까요?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대표적인 각성제입니다. 커피, 녹차, 홍차, 초콜릿 등에 포함된 이 물질은 우리 몸의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해 졸음을 물리치고 에너지를 북돋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에너지 부스팅 효과가 밤에는 치명적이라는 점입니다. 나중에 쓸 에너지도 끌어서 당장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카페인의 반감기는 평균 56시간입니다. 즉, 오후 6시에 마신 커피는 밤 11시, 12시까지도 여전히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녁에 섭취한 카페인은 신경계를 지속적으로 자극해 잠들기 어렵게 만들고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카페인이 우리 몸의 생리적 반응을 변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카페인은 교감 신경계를 흥분시켜 심장 박동수를 높이고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밤에 이런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면 깊은 수면에 진입하기 어려워지고 수면 중 빈번한 각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촉진합니다. 밤중에 카페인을 섭취하면 소변 생성이 증가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이는 수면의 연속성을 완전히 단절시키고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특히 노인이나 방광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카페인의 효과가 개인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같은 양의 커피를 마셔도 사람에 따라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가 다릅니다. 유전적 요인, 나이, 대사 능력 등에 따라 카페인의 영향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저녁에 커피 한 잔 마셔도 전혀 문제없이 잠들지만 어떤 분들은 오후 커피 한 잔에도 밤새 뒤척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입니다. 대신 카모마일 차, 라벤더 차, 따뜻한 우유 같은 진정 효과가 있는 음료를 선택하세요. 이런 음료들은 수면,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심신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입니다. 술은 순간적으로 잠들게 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가장 큰 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취침 전 술 한 잔이 잠들기 쉽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알코올은 처음에는 빠르게 졸음을 유도하고 잠들기 쉽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착각에 불과합니다.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극적으로 저하시킵니다. 특히 렘 수면 REM, 슬립을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렘 수면은 기억 통합, 학습, 감정 처리의 핵심적인 수면 단계입니다. 알코올로 인해 렘 수면이 방해되면 다음날 집중력 저하, 기분 불안정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알코올은 또한 수면 주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립니다. 술을 마시고 잠들면 밤중에 자주 깨게 되고 깊은 수면에 진입하기 어려워집니다. 결과적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다음날 극도로 피곤해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면무호흡증 위험의 증가입니다. 알코올은 목 주변 근육을 이완시켜 기도를 좁히고 호흡을 방해합니다. 이로 인해 수면 중 산소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심각한 경우 호흡 정지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꼭 술을 마셔야 한다면 취침 최소 34시간 전까지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알코올이 어느 정도 대사되어 수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살다 보면 종종 늦은 시간에 풍성한 식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야근이 잦은 현대인들에게 밤늦은 야식은 일종의 위로이자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취침 직전 과식은 우리의 소화기관은 물론 수면의 질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인체의 소화 시스템은 밤에 휴식을 취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취침 직전 과식을 하면 이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소화기관은 밤중에 음식을 소화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게 되고 이는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위산 역류 문제도 심각합니다. 누운 자세에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위산이 식도로 역류할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속쓰림, 위장 불편감은 물론 극심한 경우 수면 중 기침이나 호흡 곤란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지방, 고단백 음식은 소화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 이러한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혈당 변화도 수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취침 직전 과식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이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러한 호르몬 변화는 수면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고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장기적으로는 대사 장애와 비만, 당뇨병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장 운동과 수면의 관계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과식은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밤중에 자주 화장실에 가게 만듭니다. 이는 수면의 연속성을 완전히 방해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취침 3시간 전에는 식사를 완전히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만약 배고프다면 바나나, 요거트, 아몬드 같은 가벼운 간식으로 해결하세요. 이런 음식들은 소화가 쉽고 수면에 방해되지 않습니다. 6번째, 너무 따뜻한 물로 목욕하기입니다. 체온 조절은 인간의 수면 생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수면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체온을 낮추는데, 잠들기 직전 고온의 목욕은 이 섬세한 생리적 과정을 근본적으로 방해합니다. 인간의 체온은 하루 동안 미세하게 변화하는 일주기 리듬 서케이디언 리듬을 따릅니다. 밤에 접어들면서 우리 몸의 핵심 체온은 점진적으로 떨어지며, 이는 수면 준비의 핵심 신호입니다. 미국 수면의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체온이 0.51도 정도 떨어질 때 가장 깊은 수면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목욕, 특히 42도 이상의 고온 목욕은 이 자연스러운 체온 하강 과정을 방해합니다. 고온의 물은 피부 혈관을 급격히 확장시켜 체심부 온도를 높이고, 이는 수면 준비 메커니즘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체온 상승은 교감신경계를 자극해 오히려 각성 상태를 유도합니다. 신경 내분비학적 관점에서 보면 고온 목욕은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각성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러한 호르몬 변화는 수면에 필수적인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하여 수면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흥미로운 점은 적정 온도의 목욕이 오히려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840도의 미지근한 물로 2030분간 목욕하면 말초 혈관을 이완시키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체온은 일시적으로 올라가지만 목욕 후 급격한 체온 하강은 오히려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면 생리학 연구들은 취침 12시간 전 미지근한 온도의 목욕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합니다. 특히 불면증 환자들에게 이러한 목욕은 자연스러운 수면 유도 방법으로 권장됩니다. 체온 변화와 관련된 또 다른 흥미로운 현상은 혈관 이완 효과입니다. 미지근한 물의 목욕은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 체열 방출을 촉진하고, 이는 수면 준비의 최적의 생리적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노인이나 만성 통증을 겪는 환자들에게 이러한 효과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최적의 수면을 위해서는 취침 12시간 전 3840도의 미지근한 물로 2030분간 목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시간은 몸을 이완시키고 체온을 자연스럽게 조절하여 깊은 수면으로 유도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7번째로, 빛은 인간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가장 강력한 외부 신호입니다. 우리 몸의 일주기 리듬 서케이디언 리듬은 빛의 강도와 파장에 직접적으로 반응하며, 이는 수면각성 주기를 결정하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인간의 망막에는 두 가지 광수용체가 있습니다. 간상체와 원추체는 시각을 담당하고, 최근 발견된 제3의 광수용체인 내재성 광수용체인 intrinsically photosensitive retinal ganglion cells는 빛을 감지해 뇌의 식욕차상액 suprachiasmatic nucleus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 세포들은 특히 파장 46만 480의 청색광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밤에 강한 빛, 특히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면 뇌하수체의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으로, 이 호르몬의 분비 억제는 수면 주기를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미국 국립수면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 2시간 동안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최대 5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완전한 암흑 상태 역시 문제가 됩니다. 인간의 뇌는 미세한 빛 자극에도 반응하며, 완전한 어둠은 심리적 불안과 방향감각 상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야간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분들에게는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수면 의학 전문가들은 이상적인 수면 환경으로 약 36룩스 강도의 조명을 추천합니다. 이는 달빛의 밝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으면서도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지 않는 최적의 빛 강도입니다. 노란빛이나 주황빛의 조명은 이러한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킵니다. 이 파장의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면서 안전한 야간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많은 수면 클리닉에서는 이러한 색상의 조명을 수면 친화적 조명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최근 연구들은 수면 환경의 빛이 단순히 수면 주기뿐 아니라 면역 기능, 대사 과정, 심지어 암 발생 위험과도 연관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한 연구는 야간 빛 노출이 장기적으로 유방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상적인 수면 환경은 완전한 어둠도 완전한 밝음도 아닌 섬세하게 조절된 부드러운 빛입니다. 노란빛 수면 등 조도 조절 가능한 스마트 조명 등을 활용하면 더 건강하고 질 높은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7가지의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할 치명적인 습관과 행동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항상 나의 작은 습관이 행복을 위한 실천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지켜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